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5년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 수출 바우처 추경이 떠가지고 갑작스럽게 떴어요. 이게 얼마 전에 추경이 한번 떴었는데 한 번 더 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거는 산자부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그러니까 미국 관세 관련해서 이번에 뜬 것 같거든요. 근데 8월 18일 날 나왔고 마감은 8월 29일까지예요. 8월 29일까지인데 이 산자부 특성상 항상 그 좀 타이트하게 잡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2025년 4월 1일부터 26년 1월 3일까지인데 추경이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 기간은 4월 달부터였어요. 애초에 이게 오타가 아니고 애초에 4월 달부터였고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추경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8일인데 8월 29일까지 모집을 하고 아마도 최대한 빠르게 뽑을 거예요.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관세 대응 관련해서는 그거는 저기 현장 평가가 없었거든요. 현장 평가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추경이다 보니까 빨리 뽑아야 되고 이거를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산업부 산자부 거의 특성상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게 1월 31일로 돼 있는데 보통 한 달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대응 패키지라는 게 생겼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보시면 일반 메뉴 해가지고 일반 수출 바우처는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골라서 쓰는 건데 이번에 관세 대응 추경이다 보니까 그 관세 대응 패키지를 30%를 써야 돼요. 30% 이상 의무 적용됨. 그러면 관세 대응 패키지가 뭐냐? 여기 보시면 쭉 올려보시면 이 네 가지 메뉴 중에 하나를 30%를 써야 돼요. 그래서 피해 분석 메뉴, 피해 대응, 생산 거점 이전, 대체 시장 발굴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써야겠죠. 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금액을 일단은 30%는 써야 되고 저번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본 바로는 이거는 그게 없어요. 저기 뭐냐 수행 기업이 아니어도 돼요. 수행 기업이 아니고 이 참여 기업이 이걸 알아봐서 직접 실행하시고 그 금액을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한번 자세히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금액은 써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70%로 요 일반 메뉴를 쓸 수 있고 70% 이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금액은 얼마냐? 자, 000 계사다 보니까 꽤 많이 뽑는 것 같아요. 000 계사다 보니까 많이 뽑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일반 수출 바우처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원 요건을 보시면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하셔야 돼요. 22년부터 25년 6월 두 달 전까지 해외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그 다음에 미국 간접 수출 실적 보유 기업, 해외 생산 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관세 애로를 겪고 있는 미국 수출 준비 기업. 그러니까 사실상 이 첫 번째를 보시면 해외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에서 다른 나라 실적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추경의 목적 자체가 그 관세 대응이다 보니까 미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미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국 이 수출을 최근에 했거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저번 거 같은 경우는 24년도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를 조금 더 늘리신 것 같은데 왜냐면 추경이 많은데 조금만 뽑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추경이 많은 만큼 기간도 더 늘린 것 같아요. 원래도 일반 수출 바우처도 사실은 직전
직전 연도까지만 보거든요. 그래서 22년도부터 본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어쨌든 미국. 자, 그러면 관세로를 겪고 있는 미국 수출 준비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겠지만은 거의 수출 직전까지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약간의 추측성으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 대응 패키지가 저번에 한 두 달 전인가 한 번 나온 거 빼고는 처음이라서 약간의 추측성으로 이야기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미국 수출 실적이 있으면 사실상 그 2달 전에 있었던 거는 미국 수출 기업이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느 정도는 합격 문이 조금 넓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 연도를 열어놓은 거 보니까 조금이라도 수출 실적이 있었다면은 이것도 문이 좀 넓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뽑아요. 소부장, 그린, 소비재.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소비재겠죠. 그리고 이제 22년부터 24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100억 기준이고 진입 성장 확정이고 진입 성장 확장에 소부장 그린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자, 소비재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바우처 발급 한도라서 이게 전체 이 발급 한도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2천만 원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이실 거예요. 중견기업보다는. 그래서 70%가 이제 국고 보조금이고 30%가 기업 분담금. 이 퍼센트는 이제 변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2천, 4천, 4,500, 5천 뭐 이렇게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계산해서 지원하시는 게 낫겠죠. 보통 일반 바우처였다면은 3천에서 4천 진입 성장이 3천에서 4천, 5천 정도 되고 확장이 5천이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 모집 기간이 굉장히 짧죠. 짧은 이유는 추경이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계량 비계량인데 계량은 사실상 이 바우처는 그 재무제표를 좀 많이 봐요. 계량에서는 이게 안정적인 회사냐. 근데 사실상 수출하려면은 좀 그건 보는 건 맞겠죠. 수출 실적도 보고. 그래서 재무가 건전한 회사면은 아주 많이 되더라고요. 비계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성평가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근데 이번에는 비계량은 사실상 많이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게 사업계획서가 아주 이렇게 거의 조금의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 있고 뭐 일반 트랙이 있는데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는데 패스트 트랙은 조건이 있어요. 패스트 트랙은 여기 나왔나? 200만 불 이상 뭐 수출을 했거나 미국 대비 뭐 얼마 이상을 했거나 했을 때가 지원을 가능해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협약 체결을 선정 즉시 바로 해버려요. 그리고 분담금도 납부 즉시. 빨리빨리 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늦죠. 일반 좀 선정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을 보면 너무 확실한 데라 선정 자체가 의미가 없이 미뤄줘야 되는 회사인 거죠. 그 다음에 일반 트랙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기업들인 거고. 그래서 9월, 10월쯤에 이제 바우처 발급되면은 거의 2달 만에 이렇게 12월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조금 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사업계획서는 홈페이지 내 작성, 그 다음에 뭐 신용정보, 사업자 등록 증명, 재무제표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구글에 수출 바우처를 치면 이렇게 보면 exportvoucher.com 수출 exportcom 포털 샘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한 거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제 뭐 메뉴에 나온 거 해도 되고 공지사항 이렇게 나온 거 있죠. 클릭할 수 있는 게
요런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ore를 누르시면 지금 메뉴에 추경 2차 참여기업 모집 이렇게 돼 있죠. 누르시면 지금 공고문은 저희가 방금 본 게 공고문이고, 그 다음에 이 소부장의 범위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에 요거 보시면은 이제 도움되는 말들이 많아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다 있는데, 뭐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사실상 일단 어떻게 플로우가 흘러가는지 나왔어요. 이게 바우처 신청하고 참여기업 선정하고 9월에 분담금 납부하고 뭐 거의 10월 되겠죠. 10월 때부터 이제 뭐 컨설팅 받고 12월 31일 날 마무리 짓고 바우처 정산 받고 이렇게 하는데 쭉 내려보시면 다른 건 다 설명을 했고, 여기 있다. 자, 요 네 가지가 관세 대응 패키지고, 이 바우처 전체 금액의 30%는 그러니까 자부담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사용을 해야 되고 의무로.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관세 대응 패키지 중에 이거 중에서는 내가 사용할 게 없다. 우리가 수출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하면은 이제 국제운송이나 이렇게 이 중에 써도 관세 대응 패키지를 쓴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요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돼 있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관세 대응 패키지 메뉴로 요거는 인정이 된다. 근데 일반 메뉴로는 또 이만큼 인정이 안 되고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국제운송은 관세 이 30%를 여기다 써도 되고 나머지 70%를 여기다 써도 돼요. 그다음에 뭐 미국 제외로는 관세 대응 패키지로 인정을 해주겠다. 또 미국 제외만 인정해주겠다. 이렇게가 있어요. 요거는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문의 전화가 아까 공고문에 아마 있거든요. 공고문에 찾아서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지금 메뉴판에는 지금 메뉴판을 봐볼까요? 여기 지금 관세 대응 패키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생겼네요. 이게 제가 아까 실수한 것 같아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면 관세 대응 패키지를 쓸 수 있다. 네, 이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생겼구나. 네. 자, 이제 지원 화면을 좀 봐볼게요. 지원 화면을 보면, 자, 들어가시면 여기 참여기업 신청하기가 있어요. 참여기업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 중에서 고르시는 건데, 소비재 진입 성장 확장, 아까 10억, 100억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그린 소비재 소부장 이렇게 있는데, 뭐 소비재로 해볼게요. 소비재 10억이 넘는다고 했을 때, 신청. 다 입력을 하시고, 자, 여기 수출 목표 금액 적고 사업계획 요약을 적는 거예요. 요약. 사업계획 요약을 적고 우리는 어떤 것을 수출을 하고 어디로 수출을 하고 수출에 관련된 거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담당자 적고, 자, 매출 확인 적고, 바우처 발급액은 뭐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은 200만 불 이상이거나 미국 20만 불 이상일 때는 패스트트랙, 그 외의 경우는 일반 트랙.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적고 기업 소집 다 여기 웬만하면 다 적으시면 돼요. 다 적으시고 체크하면 되는데 보시면은 그 코파인드라고 그 서류 자동 제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류 자동 제출 옛날에 원클릭처럼 서류 자동 제출 링크 가서 매뉴얼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 바이어로부터 접수한
RFQ 제출 견적, 교신 이메일 캡처 화면. 자, 이게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준비 기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눌러서 이렇게 완료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그 사업계획서를 넣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정성평가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으로는 안 넘어가 봤는데, 네. 크게 의미가 없고 정량평가가 대부분을 이루겠다. 네. 정성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홈페이지 주소 제출, 그다음에 어디냐, 카탈로그, 이게 기본적인 어떤 기업으로서의 준비가 돼 있냐,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산자부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 전화하셔가지고 여쭤보셔도 되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어차피 저도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지원하시고 선정되면은 저희에게도 조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만 스마트 솔루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